흔히 얘기하는 두 줄 수비를 상대팀이 했는데 90분 내내 찬스가 안 오다가 두 줄 수비 이 라인이랑 라인 사이 요만한 틈에서 공 한 번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요만큼의 기술적 우위가 있는 선수는 뭐예요? 그 요만큼 좁은 공간 한 2m에서 공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 간 선수들은 대부분은 그 기술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요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결국에는 재능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잉글랜드 지금 현재 미드필더에서는 필 포든이랑 메이슨 마운트를 가장 재능이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마운트가 영입이 됐죠. 마운트 같은 경우는 첼시 유스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첼시에서 계속해서 뭐 임대 생활 정도 빼면은 첼시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선수고 좋아하는 선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랑 같은 이유에서 이제 결국에는 테나흐란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데려왔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즌 관점에서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굉장히 명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한계가 명백했냐면은 테나흐라는 감독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이 팀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반 정도밖에 못 누렸다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나흐는 다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제 아약스 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감독이잖아요. 그 전에 뭐 바이언 2군 감독도 했었고, 그 전에 뭐 위트레흐트 감독도 했었지만 사실 대중적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고, 근데 아약스 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그 4강이라는 성과를 내기까지 해서 아약스가 보여준 축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아약스의 이 테나흐의 아약스의 축구를 결국에는 가장 부각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지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후방에서부터 공을 깨끗하게 전개해서 상대 진영에 몰아넣고 거기서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아약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이제 많이 인지가 됐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난 시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냐면 사실상 지공으로는 물론 나아지긴 했어요. 지공으로도 많이 그전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테나흐라는 감독을 데려온 거에 비해서는 지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어디에 기인하냐면은 제가 항상 이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감독이 선수에게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가 감독에게 적응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선수가 감독에게 적응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되려 거꾸로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우가 이제 반대의 경우였어요. 감독이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혹은 선수단에 적응하는 느낌이 저는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했던 경기를 포함을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였냐라고 한다면은 지공이라고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되려 뭐예요? 수비 국면에 완전히 그러니까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프로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압박을 하긴 하되 압박을 해서 공을 되찾은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습,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 혹은 이제 약간은 활약이 당연시 됐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선수가 누가 있어요? 바로 이제 등번호 10번 달고 있는 마커스 래쉬포드죠. 래쉬포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공보다는 역습을 할 수 있을 때 공을 가지고 자신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장점이 좀 더 크게 발현되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래쉬포드가 한창 좋았을 때 혹은 한창 좋았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탯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 봤을 때 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누가 있어요? 완전히 주전급은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맥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게 이제 또 왼쪽 측면에 나왔던 가르나초 같은 경우였죠. 가르나초의 경우에도 측면에서 원원원 1대1 능력이 있고 거기서부터 역습 과정에서 특히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가르나초 같은 경우가 또 나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뭐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뭐 까세미루가 있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시 같은 경우 있고 에릭센이 중간에 부상당하면서 자비처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지공에서도 힘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의 총합을 해보면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경기에 나선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는 사실은
지공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단은 지난 시즌은 아니었어요. 지공을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단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테나흐라는 감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감독이 선수단에 적응해서 현실에 맞게, 스페인어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꼰 로케 아이라 그러거든요. 꼰 로케 아이. 그럼 뭐냐면은 그냥 있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있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내가 저걸 하고 싶어도 일단은 감독이고 코치면 뭐예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걸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지난 시즌 테나가 저는 이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운트를 왜 굉장히 높게 평가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마운트라는 선수는 제가 생각하는 탤런트에서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탤런트가 굉장히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 관점에서는 순수하게 재능이라는 영역만 보면은 신체적인 것도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전술적인 거, 뭐 총합적으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온전하게 약간 타고나는 거, 후천적으로 뭔가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거 말고, 온전하게 타고나는 거를 이제 재능이라고 봤을 때 저는 기술이 가장 크게 재능이라는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코치를 하면서 뭐 5살부터 뭐 프로 선수까지 다 하면서 봤지만, 보게 되면은 5살 때부터 이미 기술적으로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선수가 있어요. 5살인데도. 그러니까 물론 여지는 있죠. 뭐냐면은 이 친구가 5살인데 4살 때, 3살 때, 2살 때, 1살 때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활동을 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 본인도 모를 거고. 근데 그 활동에 뭔가를 시켰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5살 때부터 이미 기술적 재능이 있는 건지, 혹은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미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5살 정도만 돼도 그게 어느 정도는 약간씩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술적인 거를 재능의 영역에서는 가장 퍼센테이를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또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탑 레벨로 가면 갈수록 기술적으로 엄청 요만큼 차이인데, 이 요만큼 차이가 엄청 큰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두 줄 수비를 상대팀이 했는데 90분 내내 찬스가 안 오다가 두 줄 수비 이 라인이랑 라인 사이 요만한 틈에서 공 한 번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요만큼의 기술적 우위가 있는 선수는 뭐예요? 그 요만큼 좁은 공간 한 2m에서 공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 간 선수들은 대부분은 그 기술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요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결국에는 재능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잉글랜드 지금 현재 미드필더에서는 필 포든이랑 메이슨 마운트를 가장 재능이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경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아졌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상대가 라인이나 라인 사이 간격으로 내려앉아서 이 라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을 때, 이게 만약에 지금은 브루노 페르난데시가 여기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시가 아니라도 마운트의 경우에는 이 사이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요만큼의 최상위 퀄리티가 있어요. 여기서 이따가도 제가 이제 경기 중 상황을 예로 들어드리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공을 받고 돌아서서 상대 백라인을 넘어서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혹은 여기서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어시스트성 패스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잉글랜드 최근 미드필더로 하면은 최근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포든이나 마운트보다도 재능의 관점에서는 더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그게 뭐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마운트랑 포든은 벨링엄보다도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벨링엄의 경우에는 이제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으로나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선수들보다 더 포든이나 마운트보다 큰 재능일 수도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기술적인 거, 그거를 재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타고난 재능은 그 요만큼의 공간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포든이랑 마운트가 더 저는 크다고 평가를 합니다. 메디슨의 경우에도 뭐 비슷한 유형의 선수지만, 메디슨도 결국에는 포든이나 마운트만큼 요만큼의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낸 능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외적으로 다른 또 장점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운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운트가 가진 능력은 그렇게 있고, 이 외적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은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좁아진 공간에서도 활약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특히 뭐가 있냐면은 왼쪽,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공을 잡았을 경우에, 이제 스페인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데스 에킬리브란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선수예요, 공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운트를 영입하고 나서 이제 친선 경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친선 경기를 한번 하기 전인지 하고 나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테나흐 감독이 테나흐가 마운트 영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운트 영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다이너미즘이 지난 시즌에 우리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부족했던 다이너미즘을 공을 가진 상황에서 중앙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너미즘이라는 건 뭐냐면 공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 포지션을 소모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이제 단순히 공의 순환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공을 가지고 1대1에서 본인이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2대1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상대 진영의 수비 진영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마운트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보통은 왼쪽 측면에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이 이제 메이슨 마운트라는 선수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마운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화면은 어느 경기에서 나온 장면이냐면은 첼시가 그 포르투랑 챔피언스리그 했을 때 이제 코로나 당시여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관중 같은 경우 없죠. 관중이 없는데 이때 메이슨 마운트가 득점을 했던 장면이거든요. 이때도 아마 이게 1대0 결승골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포르투가 5-4-1로 내려앉아가지고 완전히 거의 공간 안 주고 뭐 두 줄 수비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예전에 이제 주제 무리뉴 감독이 첼시 있을 때 뭐 버스 세운다라고 했는데 거의 버스 세워가지고 첼시가 이제 굉장히 경기를 어렵게 했었는데 이때 마운트가 득점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 나와요. 보게 되면은 백라인이 일단은 정렬이 되어 있고 백라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 같은 경우가 이때가 5-4-1인데 지금 측면에서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더 내려앉을 거예요. 내려앉은 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거의 6-4-0 정도로 되어 있죠. 6-4-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따가도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마운트랑 조르지뉴랑 거의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콤보죠. 거의 페어. 세트여서 뭐가 세트냐면은 조르지뉴의 경우에는 제가 아스날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6번 미드필더로 봤을 때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이렇게 6번 미드필더 치고는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까지 왔을 때 보통의 6번 미드필더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잘하는 패스가 뭐예요? 좌우 측면으로 보통은 이제 축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다 그래요? 공을 좌우로 뭐 한다 그래요? 이제 공을 뿌린다 그러죠. 6번의 경우에는 좌우 측면으로 넓게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 방향전환 패스에는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라인이랑 라인 사이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아졌을 경우에 이 라인을 관통하는 인사이드 패스를 하는 데는 사실 크게 재능이 없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조르지뉴의 경우에는 그런데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내려앉았을 경우에 로빙 패스를 통해서 이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거나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과 라인 사이를 관통하는 인사이드 패스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하는 것에도 굉장히 크게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득점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에서 조르지뉴가 공을 가지고 있고 조르지뉴가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거죠. 오른발로 인사이드 패스를 집어넣어서 지금 마운트에게 공이 가고 여기서 이제 마운트가 돌아서서 득점까지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좁지만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공간이 이렇게 봤을 땐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저기 들어가면 진짜 공간이 말도 안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사실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운트가 이제 어떻게 하나 볼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단어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야? 하프턴이라고 하죠. 하프턴. 그러니까 90도 등을 지고 받긴 하는데 받는 순간 이 90도만큼만 돌아서는 거예요. 90도만큼만. 아이고 삼각형이 됐는데 이게 90도만큼만 돌아서는 거예요. 90도만큼만. 그러니까 반만 도는 거죠. 180도 완전히 도는 게 아니고 반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게 보게 되면 조르지뉴에서 이 포르투의 2선을 관통하는 패스가 들어갔는데 받는 순간 받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9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90도 돌아서는데 보게 되면은 심지어 돌아설 때 지금 컨트롤하는 발이 어떤 발이에요? 왼발이에요. 왼발. 반대발. 자기 주발이 아니고 반대발로 받음과 동시에 돌아서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이점이 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를 맞닥뜨릴 필요가 없어져요. 수비랑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가 거기서 반턴 90도 턴만 해버리게 되면은 바로 수비를 맞닥뜨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6명으로 구성된 이 포르투의 백라인을 맞닥뜨릴 필요 없이 돌아서서 바로 누구랑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골키퍼랑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만큼의 그 차이, 그 퀄리티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동작으로 직접적인 액션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인 퀄리티라는 게 보통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공간에서, 요만한 공간에서 공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느냐, 돌아설 수 없느냐로 이제 보통 판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의의는 뭐예요? 앞을 보고 공을 가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죠. 지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간이 좁고 등을 지고 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물론 패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죠. 핀포인트로 돌아설 수 있는 패스를 이제 스페인어는 뭐라고 하냐면 파세 페르필라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동작을 어느 정도 명시해주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패스의 속도나 패스의 방향이나 특히 이제 공을 받는 선수의 특정 발로 공이 향하거든요. 왼발 혹은 오른발, 그리고 공의 세기나 이런 걸로 이제 특정 동작을 하기 적절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야, 너 그러니까 아는 거죠. 조르지뉴는 아는 거예요. 마운트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내가 너 왼발로 돌아서게 줄 테니까 왼발로 돌아서라라고 그 패스의 그 적절한 패스의 강도와 왼발 쪽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조르지뉴의 퀄리티도 탑 클래스지만 근데 어디까지나 그 전제는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전제는 마운트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르지뉴는 여기다 패스를 집어 넣은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는데 결국에는 그 의의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예요? 등을 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데 이 돌아서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탑 클래스, 진짜 그 탑 클래스에 있다는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 장면은 다들 상상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마운트가 어떻게 했어요? 공을 받고 말씀드린 대로 왼발로 공을 받으면서 돌아섰고 돌아서면서 이제 앞으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라인 6명은 포르투가 경기 내내 구축해왔던 이 5명, 6명 백라인은 이 턴 동작 하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죠. 조르지뉴의 인사이드 패스와 이제 이 메이슨 마운트의 돌아서는 동작, 턴 동작 하나로 지금은 이 수비 진영 자체가 완전히 불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마운트는 공을 가지고 전진해서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저렇게 좁아진 공간에서 한 번에 돌아섬으로써 특히 뭐예요? 지금은 반대발이에요. 주발도 아니에요.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공을 가지고 돌아서서 저기서 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을 하든 어시스트를 하든 그런 플레이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마운트라는 선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운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조르지뉴랑 아까 이제 뭐 페어라고 이제 콤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거 이어지는 거 한번 더 보실게요. 네, 보면은 이게 울버햄튼이랑 했던 경기거든요. 울버햄튼이랑 경기인데 어때요? 또 보면은 결국엔 또 똑같아요. 패스하는 선수 누구예요? 패스하는 선수 조르지뉴고, 조르지뉴에서 마찬가지로 마운트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보게 되면은 물론 울버햄튼은 또 다르긴 한데 지금도 보게 되면 완전히 라인이 구축돼가지고 완전히 좁은 상황. 이게 그러니까 끽해봐야 뭐 1, 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크게 보이지만 항상 이제 이 사람의 인체 구조상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 360도에서 플레이한다는 데서 오는 그 뭔가 불안감 혹은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가요? 사람은 등 뒤에 눈이 없어요. 사람은 등 뒤에 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공이 왔을 때 돌아설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공을 받기 전에, 뭐 이제는 너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공을 받기 전에 자신의 등 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 건데,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돌아서는 걸 시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히 그리고 돌아서게끔 하는 패스는 공의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패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빠른 거를 자신의 주발이 아니고 자신이 주로 쓰지 않는 발로 한 번에 컨트롤함과 동시에 이제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하프턴 90도 돌아서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동작이거든요. 굉장히 그 소수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여기서도 이제 마운트의 경우에는 공을 받고 돌아서게 되고, 공을 받음과 동시에 이미 돌아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받음과 동시에 공을 받고 돌아서는 두 동작이 아니고, 공을 받음과 동시에 몸의 방향이 90도 틀어지면서 하프턴에서 받아서 곧바로 이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받고 돌아서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죠. 지금은 물론 조금 각도가 없다 보니까 포르투전처럼 바로 득점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를 맞닥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돌아섰기 때문에, 빠른 공을 받음과 동시에 돌아섰기 때문에 한 동작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버햄튼 수비가 공을 가진 마운트의 등 뒤에서 쫓아오는 형태예요. 라인 자체가 결국에는 마운트보다 앞에 있는 선수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골키퍼밖에 없는 상황이죠.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엔 크로스로 가서 득점까지는 못 갔어요. 결국에는 못 갔는데,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탑 클래스 팀에서 이런 차이가 얼마만큼의 큰 차이로 다가오는지를 체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테나 감독의 성향, 혹은 테나 감독이라는 이 코치죠. 그러니까 감독 코치는 사실 한국 개념이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 직업을 얘기했을 때는 코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치가 원하는 거, 혹은 이 코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마운트는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지공을 선수단 특성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했어요. 끌어올렸지만 극대화시키는 것에는 사실상 조금 문제를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감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자신의 팀에 있는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레시포드를 포함해서 가르나초도 그렇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그렇고, 베우호스트 시즌 중반에 들어와서 잘 써먹었고,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선수의 능력을 만개시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꼴로케 아이,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을 한 거예요. 최대한을 끌어낸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결국에는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것을 당연시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테나라는 감독이 왔기 때문에 지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버햄튼이나 포르투가 보여준 것처럼 내려앉아서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선수가 선수단 관점에서 사실 없었어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우도 아예 좀 다른 유형의 선수고, 이 좁아진 공간에서 공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이제 어쨌든가 마운트가 옴으로 인해서 그런 퀄리티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좌우 측면으로 나눠봤을 때 왼쪽 측면에서는 공을 가지고 본인이 1대1에서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상대 수비 진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라인 사이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아졌을 때 거기로 한 번에 적절한 패스가 들어간다면은 그 공을 가지고 한 번에 돌아서서 바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선수가 메이슨 마운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감독이 테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 사이닝, 이 영입에 대한 뭔가 칭찬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평가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든 간에 마운트를 영입한 거는 좋은 영입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의 특성과 이 테나라는 감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 메이슨 마운트라는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